후, 도연은 약속된 저녁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한도연은 택배기사 조끼의 깃을 만지작거리며 1204호 앞에 섰다. 70평생 이런 짓은 처음이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이미 초인종을 향해 있었다. 딸깍 소리가 울렸다.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 도착벨이 울렸고 도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택배요. 목소리를 일부러 낮췄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 익숙한 그 소리. 문고리가 돌아가는 찰나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게 두근거림인지 죄책감인지 구분이 안 됐다. 택배 어디 건데요? 며느리 서윤의 목소리였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민낯, 집에서 입는 편한 티셔츠, 묶은 머리. 도연은 고개를 더 숙이며 손에 들린 빈 박스를 내밀었다. 아, 여기 두고 가세요. 서명은. 서윤이 문을 더 열려는 순간이었다. 엄마, 나 배고파. 안쪽에서 손자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 지금 끓이고 있어. 그리고 다시 도연 쪽으로 돌아서려는데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주민이 나타났다. 서윤은 재빨리 여기 놔주세요 하고는 문을 닫았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래, 바쁘지. 스스로를 달래며 돌아서려는데 문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발을 묶었다. 준서야, 할아버지 오신다고 했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아, 할아버지 오면 나 용돈 받을 수 있어? 그런 말하면 안 돼.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작아졌다. 도연은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가 뭐? 준서가 물었다. 요즘 많이 외로우실 거야. 할머니 돌아가시고. 서윤의 목소리에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 하는 거야. 알았지? 응, 나도 할아버지한테 잘할게. 도연은 조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외롭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묘하게 붉어져 있었다. 부끄러움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밖으로 나와 택배 조끼를 벗으며 도연은 문득 며느리의 그 목소리 톤을 떠올렸다. 자신에게 할 때의 짧고 건조한 대답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어딘가 따뜻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조심스러웠던 건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왔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내일 저녁에 오신다고 하셨죠? 윤희가 미역국 끓인대요. 그래, 간다. 요즘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 자주 오세요. 도연은 대답 대신 웃음을 흘렸다. 알 수 없는 먹먹함이 목을 눌렀다. 전화를 끊고 조끼를 가방에 넣으며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단지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고 내일 저녁이 기다려졌다. 며느리의 미역국이,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리고 준서의 할아버지 라는 외침이. 도연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초가을 햇살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일주일 후 도연은 약속보다 일찍 도착했다. 손에는 준서가 좋아하는 과일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다. 1204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의 목소리였다. 통화 중인 듯했다. 도연은 초인종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참아야지. 윤서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낮고 어딘가 지쳐 있었다. 도연은 손을 내렸다. 우연히 들은 것이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언니, 나도 알아. 시댁 어른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근데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시아버님은 좋은 분이야. 정말로. 그냥 내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친정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하기엔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형식적으로 대하면 또 냉정해 보일까봐. 맨날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말이 짧아지고. 윤서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응, 맞아. 나도 알아. 시아버님이 외로우신 거.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자꾸 어색해져. 나 때문에 상처받으실까봐 무섭기도 하고. 복도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도연은 봉투를 든 손에 힘을 줬다. 응, 그래. 오늘도 오신대. 미역국 끓였어. 좋아하신다고 민수가 그러더라고. 근데 언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시아버님한테 내 마음이 제대로 전해질까?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다. 도연은 황급히 몇 걸음 물러섰다. 누가 온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 슬리퍼 신은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다가왔다. 도연은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윤서가 밖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확인한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문을 닫았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조심스러웠던 거였구나.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스쳐갔다. 명절 때 짧게 건네던 인사. 잘 지내세요 한마디에 담긴 미묘한 떨림. 차를 따르면서 살짝 굳어있던 어깨. 그것들이 무관심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도연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자주 났다. 1분쯤 지났을까? 도연은 자세를 고쳐잡고 다시 1204호 앞으로 걸어갔다. 이번엔 또렷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 긴장한 듯 했다. 나 아버지. 아버님. 잠시만요. 문 안쪽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다. 준서야, 할아버지 오셨어. 빨리 나와서 인사드려. 할아버지다. 문이 열렸다. 윤서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고 그 뒤로 준서가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준서. 컸네. 도연은 손자를 안아 올리며 윤서를 슬쩍 봤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가 약간 붉어 보였다. 들어오세요, 아버님. 미역국 끓였어요. 고맙다. 도연이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윤서가 작게 덧붙였다.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맛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담긴 조심스러움을 이제 도연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잘할 거야. 내가 하는 건 다 좋아. 윤서가 깜짝 놀란 듯 도연을 쳐다봤다. 평소엔 그래, 고맙다 정도로 끝냈을 그가 오늘은 달랐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윤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갓 지은 밥,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준서는 신이 나서 떠들었고 아들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며 윤서를 봤다. 그녀는 조용히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지만 이제 그 조심스러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윤서야. 네, 아버님? 맛있다. 단 3글자였지만 윤서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간이 괜찮아요? 응, 딱 좋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문 너머에서 들었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작겐 귓가에 맴돌았다. 시아버님한테 내 마음이 제대로 전해질까? 전해졌어. 도연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게 뭘까? 안도일까? 고마움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에 또 갈게. 준서도 보고 싶고, 그리고 한 글자를 더 덧붙였다. 윤서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도연은 자신이 며느리의 이름을 처음으로 문자에 적었다는 걸 깨달았다.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고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번엔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일찍 나선 것뿐이었다. 1204호 복도에 섰을 때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였다. 이번에도 통화 중이었다. 도연은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했다. 지난번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냥 누르자.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언니, 나 진짜 모르겠어. 윤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지쳐 있었다. 다음 주가 시어머님 기일이잖아. 제사상 준비하고 성묘 가고. 근데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마감이 겹쳤어. 어제도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준서 도시락 싸고 출근했어. 한숨 섞인 웃음이 들렸다. 아니,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잖아. 근데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아버님이 오실까봐 걱정돼요.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제사 준비 제대로 못하면 아버님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아버님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보고 계시잖아. 내가 잘 못하면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 아프실 것 같고. 도연은 벽에 손을 짚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언니, 나 요즘 두통이 너무 심해. 밤마다 진통제 먹는데도 안 나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는데 시간이 없어. 회사도 못 빠지겠고 주말엔 준서 학원 데려다 주고 집안일하고. 윤서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울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괜히 징징대네. 나도 알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 근데 가끔은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해.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고 아버님한테는 더더욱 말 못하지. 왜요? 시아버님이 뭐라고 하세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물었다. 아니,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게 더 무서워.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실망하고 계신 건 아닌지. 맨날 그 생각만 해. 도연은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댔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그리고 언니, 솔직히 말하면 나 시댁 어른 모시는 거 어려워. 친정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처럼 대하기도 그렇고 맨날 조심하다 보니까 말이 짧아지고 그러면 또 냉정해 보일까봐 걱정되고. 윤서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근데 진짜 아버님은 좋은 분이야.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 없고 준서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윤서야, 너무 자책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야, 언니. 나 정말 못해. 지난번에도 아버님 오셨을 때 미역국 끓였는데 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인터넷 보고 대충 한 거야. 근데 아버님이 맛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신 말씀인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 맨날 이래. 뭘 해도 불안해. 제사상도 명절 음식도 다 처음 하는 건데 잘할 수 있을까?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미안해, 언니. 괜히 울었네.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거 아무한테도 말 못해. 민수한테 말하면 또 걱정할까봐. 아버님한테는 더더욱. 그냥 혼자 사귀어야지. 윤서야, 병원은 꼭 가봐. 두통이 심하면 큰일 나. 응, 이번 주말에. 아니다. 다음 주에 시간 나면 갈게. 일단 기일 지나고.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얼마 후 작은 흐느낌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예의 바른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고 돌아갔을 뿐이었다. 그 사이 윤서는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 서둘러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 네, 누구세요? 윤서의 목소리였다.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어딘가 굳어 있었다. 나 아버지야. 아, 아버님. 잠시만요. 문이 열렸다. 윤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눈가가 약간 붉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괜찮아. 도연은 현관에 들어서며 윤서를 똑바로 봤다. 윤서야. 네. 힘들지? 윤서의 눈이 흔들렸다. 억지로 웃으려던 입술이 떨렸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보여.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나한테 말해. 뭐가 힘든지.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눈을 가렸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미안해. 도연의 말에 윤서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미안해.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니에요. 아버님은 잘못 없으세요. 제가 못나서. 아니야. 도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윤서의 어깨에 살짝 얹었다. 처음으로 하는 스킨십이었다. 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에 윤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어. 울어도 돼. 도연은 서툴지만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다. 미안함이었을까? 안쓰러움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이 순간 윤서의 떨리는 어깨가, 억눌렀던 눈물이, 혼자 견뎌온 무게가 너무나 아프게 느껴질 뿐이었다. 이제부터는 나한테 말해. 힘들면 힘들다고. 알았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가지 않았다. 윤서를 병원에 데려갔고 준서를 데리러 학원에 갔고 저녁은 간단히 배달 음식으로 때웠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여전히 뜨거웠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게 단순히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더 깊고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윤서가 그저 며느리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어둡고 고요했다. 소파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며 도연은 오늘 본 윤서의 모습을 떠올렸다. 눈물 흘리던 얼굴, 죄송해요 반복하던 목소리, 병원에서 두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던 의사의 진단. 내가 뭘 한 거지?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다. 처음 윤서를 만났을 때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단정하고 조용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긴장해 있었다. 그때부터였나? 도연은 당시 아내가 암 투병 중이었다. 그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 있었고 며느리 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 잘 부탁한다. 그게 전부였다. 결혼식 날 윤서는 잘할게요. 아버님이라고 말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도연은 더 말이 없어졌다. 명절 때 찾아오는 며느리에게도 생일 때 찾아오는 아들 가족에게도 그는 그래, 왔어, 고맙다 정도의 짧은 말만 했다. 표현을 못했어. 아니, 안 한 거였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색했고 외로움을 인정하는 게 창피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다. 윤서가 차려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다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윤서가 집안 정리를 할 때도 수고했다 한마디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무표정이 며느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내가 무서웠구나. 도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췄다. 그는 며느리를 평가하려던 게 아니었다. 단지 말이 없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윤서는 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실망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갔다. 아내의 유품이 정리된 방이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아들 결혼식 사진, 손자 100일 사진, 명절 가족 사진. 사진 속 윤서는 늘 조심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미소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긴장해서였다는 것을. 당신. 도연은 아내 사진을 꺼내 들었다. 내가 윤서한테 너무 못했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이라도 해줬을 텐데.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미안해. 당신한테도 윤서한테도. 다음 날 오전 도연은 다시 1204호 앞에 섰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선물도 과일도. 단지 마음만 들고 왔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득 멈칫했다. 혹시 또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는 제대로 말해야 해. 딩동. 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보다는 안정된 목소리였다. 나야, 윤서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님? 어제 오셨다 가셨는데 또 오셨어요? 응. 할 말이 있어서. 문이 열렸다. 윤서는 평소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다. 눈가의 붓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준서는 학교 갔고 민수는 회사 갔어요. 알아. 너 보러 왔어.
윤서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윤서는 차를 내오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저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앉아. 네. 윤서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윤서야. 네, 아버님. 나, 미안해. 윤서의 눈이 커졌다. 왜요? 아버님이 왜 미안하다고. 내가 너한테 너무 무뚝뚝했어.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내가 뭘 해도 별 반응이 없었지. 아니에요, 아버님은. 아니야.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 없고,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 어려워해.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괜찮았어. 어머니가 중간에서 다 해줬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그냥 혼자였어. 그리고 너도 혼자였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넌 나한테 잘해주려고 애썼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괜히 표현하면 짐이 될 것 같고 어색하기도 하고. 아버님, 그래서 넌 혼자 힘들어했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실망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면서. 윤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두통도 불안도 다 나 때문이잖아. 아니에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예민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무 무심했어. 도연은 윤서를 똑바로 봤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내가 힘들면 말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나도 노력할게. 말도 더하고 표정도 더 짓고.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 내가 고마워. 그동안 잘 참아줘서.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너 없으면 안 돼. 그 말에 윤서는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다. 도연은 서툴게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접촉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거실은 따뜻했다. 도연의 가슴 속에서 죄책감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윤서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도연은 다시 택배 조끼를 꺼내 들었다. 또 이러네.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면서도 그는 조끼를 입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윤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고 싶었다. 준비되지 않은, 꾸미지 않은 진짜 모습. 1204호 앞에 섰을 때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난번 대화 이후 둘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다. 윤서는 이전보다 편하게 말을 걸었고 도연도 짧지만 따뜻한 대답을 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왜 또 이러고 있는 걸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문이 열렸다. 윤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도연은 얼어붙었다. 윤서는 택배 조끼를 입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택배 왔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윤서는 쓰레기 봉투를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돌아와 문을 활짝 열었다. 요즘 힘드시죠?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서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님 걸음걸이, 목소리 다 알아요. 그리고 그녀는 조끼를 가리켰다. 그 조끼, 허리 사이즈가 아버님한테 딱 맞아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왜 그런 척 하셨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나무라는 게 아니었다. 그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모르겠어. 도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내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고 싶었어. 내가 있을 때는 내가 항상 긴장하잖아. 그게 안쓰러워서.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택배 기사 흉내를 내신 거예요? 응. 그래서 문 밖에서 엿들으신 거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웠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다. 윤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귀여우세요. 뭐? 아니 진짜요. 70 넘은 분이 택배 기사 옷 입고 며느리 엿보러 오시다니. 윤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도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워졌다. 미안해. 이상한 짓 했지. 아니에요. 윤서는 웃음을 멈추고 도연을 똑바로 봤다. 고마워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아버님, 저 이제 안 긴장해요. 진짜예요. 윤서는 조끼를 벗겨주며 말했다. 이제 택배 기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버님으로 오세요. 제가 편하게 대할게요.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말? 네. 약속해요. 윤서는 조끼를 개키며 웃었다. 근데 진짜 이 옷 어디서 구하셨어요? 인터넷이에요? 응. 쿠팡에서. 대박. 아버님 쿠팡 하세요? 요즘 배웠어. 두 사람은 웃었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이번엔 윤서가 차를 내왔고 도연도 거절하지 않았다. 아버님. 응? 사실 저도 알았어요. 아버님이 저 걱정하신다는 거. 윤서는 찻잔을 돌리며 말했다. 지난번에 병원 데려가 주시고 준서 학원도 데려다 주시고 그때 느꼈어요. 아, 아버님이 저를 진짜 걱정하시는구나. 당연하지. 그래서 윤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래서 저도 이제 편하게 대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맨날 조심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려서. 나도 마찬가지야. 도연은 찻잔을 들며 말했다. 나도 너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처럼 대하기엔 나이 차이가 나고 며느리처럼 대하기엔 너무 거리가 있고. 그럼?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윤서로 봐주시면 안 돼요? 그냥. 윤서. 도연은 윤서를 똑바로 봤다. 윤서. 네. 앞으로 그렇게 할게.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진짜였다. 긴장도 조심스러움도 없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준서 이야기, 회사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 도연은 평소보다 많이 웃었고 윤서도 평소보다 편하게 말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졌다. 아버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오늘 제가 파스타 해볼게요. 파스타? 내가? 네. 요즘 배우고 있어요.
맛은 장담 못하지만 괜찮아. 내가 하는 거면 다 맛있어. 윤서는 놀란 듯 도연을 봤다. 그리고 수줍게 웃었다. 감사해요, 아버님. 그날 저녁 도연은 윤서가 만든 파스타를 먹었다. 간이 조금 세긴 했지만 맛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맛있다고 느껴졌다. 윤서의 웃는 얼굴이, 준서의 제잘거림이, 아들의 편안한 모습이 어우러진 그 식탁이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래 묵혀있던 매듭이 풀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것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윤서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것도.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그럴까? 도연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걸려 있었다. 파스타 저녁 이후 도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들 집을 방문했다. 이제 윤서는 편하게 문을 열었고 도연도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서는 친구 집에 놀러 갔고 민수는 회사 회식으로 자리를 비웠다. 거실에는 도연과 윤서 둘만 남았다. 차 드릴까요? 응, 고마워. 윤서가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한참 동안 둘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아버님,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 말해봐.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윤서를 봤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 시어머님 기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사상 준비할 때도 성묘 갈 때도 계속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어머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만 들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을 직접 뵌 건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결혼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잘 몰라요. 뭘 좋아하셨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윤서야. 근데 제가 어머님 자리를 채워야 하잖아요. 명절 때 음식 만들고, 기일 때 제사상 차리고. 근데 자꾸 틀릴 것 같아요. 아버님이 보시면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랬는데 하실 것 같고.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자꾸 인터넷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그럴수록 더 불안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윤서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리고 회사 일도 힘들어요. 팀장님이 자꾸 야근시키고 주말에도 연락하고. 근데 전 시부모님 모시는 며느리잖아요. 명절도 있고 기일도 있고. 회사 사람들은 그거 이해 안 해요. 미안해. 도연이 낮게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회사 일도 잘하고 싶고, 며느리로서도 잘하고 싶고, 엄마로서도 잘하고 싶은데,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민수한테도 말 못해요. 민수는 아버님 아들이잖아요. 제가 시댁일이 힘들다고 하면 민수가 난처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삭혔구나. 네. 윤서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제일 힘든 건요. 아버님한테 제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정말 아버님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정아버지처럼 안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자꾸 말이 짧아지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면 또 냉정해 보일까봐 걱정되고 악순환이에요. 윤서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요, 아버님. 제가 좀 더 잘하는 며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도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윤서의 손을 잡았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리고 윤서야. 도연은 윤서를 똑바로 봤다. 우리 집사람 자리를 내가 채울 필요 없어. 넌 윤서니까. 윤서는 윤서대로 하면 돼.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고 넌 너야. 비교할 필요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기일 때 제사상 차리는 거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아니면 민수랑 같이 하든지. 그럼 제가 며느리로서. 며느리 역할이 뭔데? 도연이 물었다. 제사상 차리고 명절 음식 만드는 게 며느리야? 그게 다야? 아니잖아. 며느리는 그냥 가족이야. 우리 가족. 그게 다야.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힘들었어.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 혼자 남았잖아. 민수는 출가했고 집은 텅 비었고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처음엔 괜찮았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외로웠어.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잠들 때도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도연은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래서 민수네 집에 자주 가고 싶었어. 근데 가면 내가 짐이 될 것 같고 너희도 바쁜데 내가 자주 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아니에요, 아버님. 알아. 이제 알아. 도연은 미소 지었다.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어. 그래서 자주 못 갔어. 가고 싶어도 참았어.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고.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도 사실 무서웠어. 네. 내가 나를 싫어할까봐.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자꾸 말을 아꼈어. 표정도 안 지었어. 그러면 안전할 것 같았거든.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봤다. 근데 그게 오히려 너한테 부담이었구나. 내가 무표정하니까 넌 내 마음을 몰라서 불안했던 거지. 네. 미안해. 나도 서툴렀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었고 거실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다. 아버님, 응?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저도, 도연도 웃었다. 앞으로 힘들면 말해. 나한테. 네. 아버님도 외로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셨다.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다. 편안했다. 오해의 벽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 진짜 관계가 자라기 시작했다. 도연은 윤서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 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따뜻함, 안쓰러움, 고마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가족이야. 소중한 가족. 하지만 윤서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연은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도연은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다. 늦었네. 벌써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저녁 준비해야지. 민수는 회식이라 안 와요. 저랑 아버님이랑 둘이 먹어도 되는데. 윤서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에. 오늘은 너도 쉬어. 네. 윤서는 도연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도연이 신발을 신고 일어서는데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응? 오늘 말씀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나도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님. 응? 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윤서는 손을 꼭 쥐고 도연을 봤다. 눈빛이 간절했다. 아버님이 저를 엄마처럼만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연의 몸이 굳었다. 엄마처럼? 네. 윤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저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셨어요. 20살 때. 그래서 엄마가 그리워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고 그냥 안아주는 사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시어머님은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없어요. 진짜 엄마도 시어머니도.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근데 아버님은 저한테 진짜 잘해주세요. 걱정도 해주시고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아빠 같은 느낌이구나.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아버님이 저를 딸처럼, 아니 그냥 엄마처럼이라도 대해주시면 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윤서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며느리 주제에 감히 엄마를 바라는 게.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것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아니야, 윤서야. 도연은 윤서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못해준 거야. 아버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한테 엄마가 필요했는데 나는 그것도 몰랐어. 너를 며느리로만 생각했지 딸로는 생각 못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우리 집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내 엄마가 돼줬을 텐데. 근데 어머니도 없고 나는 또 무뚝뚝하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혼자였구나. 엄마도 없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윤서를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하는 진짜 포옹이었다. 미안해, 윤서야. 미안해. 아버님,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엄마가 돼줄게.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한 사람. 윤서는 도연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감사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어줘서. 두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다. 70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았던 노인과 20살의 엄마를 잃고 혼자 버텨온 며느리. 두 사람의 오랜 외로움이 그 품 안에서 녹아내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윤서가 먼저 몸을 떼며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았네요. 아니야. 괜찮아. 도연도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나도 오랜만에 누군가 안아봤어. 저도요. 윤서는 수줍게 웃었다. 도연은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이제부터 힘들면 언제든 와. 내가 안아줄게. 네, 아버지. 아버지? 네.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될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좋아. 그렇게 불러. 감사해요, 아버지. 나도 고마워, 딸. 그 말에 윤서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도연은 윤서를 다시 한번 안아주고 천천히 몸을 떼었다. 이제 진짜 가봐야겠다. 너 혼자 저녁 해 먹어야지.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도 일찍 자고. 도연이 현관문을 열려는데 윤서가 다시 불렀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도연은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윤서를 봤다. 나도 사랑해, 윤서야. 그 말은 평생 누군가에게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도연도 손을 흔들고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가슴은 따뜻했고 눈시울은 여전히 뜨거웠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딸이 생겼네. 70에. 그리고 웃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야. 도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다. 윤서를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 사랑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떨림. 그것이 단순히 가족의만은 아니라는 것을 도연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야. 그냥 딸 같은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도연은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도연은 집에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오래된 서랍에서 아내의 목걸이를 발견했다. 작고 소박한 은목걸이였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것이었다. 도연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다. 윤서한테 주면 좋아할까? 아내라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을 것이다. 도연은 목걸이를 작은 상자에 넣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번에는 택배 조끼가 아니었다. 편안한 카디건에 깔끔한 바지.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고 면도도 했다. 괜찮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연은 집을 나섰다. 1204호 앞에 섰을 때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윤서가 오라고 했잖아. 딩동. 네, 누구세요? 나야, 윤서야. 아버지. 문이 활짝 열렸다. 윤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 오늘 일찍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응, 줄 게 있어서. 뭐예요? 도연은 현관에 들어서며 상자를 꺼냈다. 이거 내 어머니가 하시던 거야. 윤서는 상자를 받아 열었다.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어머, 별건 아니고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건데 내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정말 소중하게 할게요. 그래. 윤서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 윤서에게 잘 어울렸다. 예쁘다. 도연이 말했다. 정말요? 응. 어머니도 그렇게 했었는데 너한테도 잘 어울려. 윤서는 수줍게 웃으며 거울을 봤다. 정말 예뻐요. 매일 할게요. 그래, 그러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준서는 학교에 있었고 민수는 회사였다. 차 드릴게요. 오늘은 홍차 어때요? 좋지. 윤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도연은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준서가 그린 그림, 작은 화분들. 따뜻한 집이네. 윤서가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요즘은 산책도 자주 하고. 그래요? 허리는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병원에서 운동 좀 하라고 해서 아침마다 공원 가. 다행이에요. 윤서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아버지, 저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요. 진짜? 대단한데? 네. 팀장님이 제 기획안이 좋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축하해, 윤서야. 도연은 진심으로 웃었다. 고마워요. 근데 좀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하지 뭐. 넌 똑똑한 애잖아. 에이, 그런가요? 그럼. 내가 봤는데 넌 뭐든 열심히 하더라. 그런 사람은 다 잘 돼. 윤서는 수줍게 웃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응원해 줄게. 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준서 이야기, 동네 이야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다. 아버지, 점심 드시고 가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일게요. 내가 해줄까? 아버지가요? 응. 내가 김치찌개 좀 해. 어머니한테 배웠어.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요. 도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였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물을 넣고 윤서는 옆에서 거들며 말했다. 와, 아버지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예전엔 자주 했어. 어머니 아플 때. 그러셨구나. 저도 배워야겠어요. 가르쳐 줄게. 별거 아니야.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다. 맛있겠다. 조금만 기다려. 밥을 차리고 상을 차렸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치, 깍두기. 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윤서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다. 다행이다. 오랜만에 해서 걱정했어.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민수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다음에 민수 있을 때 해줄게. 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윤서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부터 자주 오세요. 그래도 돼? 당연하죠. 아버지가 계셔야 집이 든든하죠.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윤서야.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당연한 거야. 윤서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준서 발표회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발표회? 네. 학교에서 하는 음악 발표회요. 준서가 리코더 연주해요. 그래. 그럼 가야지. 정말요? 응. 우리 손자 연주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준서가 진짜 좋아할 거예요. 할아버지 오신다고 하면. 나도 기대되네. 설거지를 끝내고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윤서야. 네, 아버지. 너랑 이렇게 지내니까 정말 좋다. 윤서는 옆에 앉으며 말했다. 저도요. 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주시니까 든든해요. 앞으로도 내 편이야. 항상 감사해요.
윤서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도연도 윤서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연은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저녁 드시고 가시지 그래요. 아니야, 오늘은 너도 쉬어. 나 또 올게. 네. 자주 오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도연은 윤서를 봤다. 목에 걸린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윤서야.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윤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저도요,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볼게. 네. 기다릴게요. 도연은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행복했다. 진짜로 행복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야. 엘리베이터를 타며 도연은 웃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윤서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떨림. 윤서의 웃음을 봤을 때 느꼈던 그 설렘. 그것이 단순히 가족의만은 아니라는 것을 도연은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야. 그냥 딸 같은 거야. 소중한 딸. 스스로에게 되뇌며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계속해서 윤서를 향해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연은 곧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목걸이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 밥을 먹으며 웃던 모습, 손을 잡고 감사해요라고 말하던 모습. 도연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게 뭐지?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었으니까. 도연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윤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가슴은 멈추지 않고 뛰고 있었다.